어르신들, 혹시 오늘도 혼자 집에 계십니까? 나는 자식들 바쁘니까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집이 조용하니까 편하긴 한데 가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르신들, 혼자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분들 최근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냥 외로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건강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5년 경력의 정신건강 전문의 장현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노년기 건강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동구에 사는 83세 이덕성 할머니가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신 채 발견됐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고 혼자 지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발견되기까지 무려 4일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79세 강문진 어르신도 자식들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혼자 집에 계시다가 폐렴으로 쓰러졌지만 119를 못 불러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 어르신들 TV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독사라는 단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통점 딱 하나.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술을 마셔서 죽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지내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전화도 줄어들고 외출도 안 하고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80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심장병, 암,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단절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속 면역세포가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 당뇨, 암, 치매, 이런 병들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혼자 조용히 죽는다는 건 갑자기 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몸속에서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모른 채 혼자만 알고 있다가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해두셔서 내 인생에 좋은 건강 정보 받아가세요. 첫째, 몸이 아파도 말을 못합니다. 어르신들, 혼자 살면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이 아파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진료했던 서울 강서구에 사는 79세 김창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1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셨습니다. 에이, 뭐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그냥 참고 넘기셨습니다. 며칠 뒤엔 왼쪽 어깨까지 아팠지만 이거 잠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기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근경색,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야 119를 부르셨는데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더 일찍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박사님, 혼자 살다 보니까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으면 아파도 참고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은 바쁘고 이웃하고는 연락도 끊겼고 괜히 병원 가면 민폐인 것 같고 돈도 걱정되니까 참고 참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몸속에서는 병이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암, 뇌졸중 같은 질병은 초기에 잡아야 삽니다. 의학적 근거.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몸에 이상이 와도 병원에 가기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을 참는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엔 약만 먹어도 낫습니다. 그런데 참고 넘기면 혈관이 막혀서 수술을 해야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 대구 달서구에 사는 82세 이연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했지만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췌장암 3기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더 일찍 병원에 안 가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혼자 사니까 괜히 민폐될까봐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냥 참고 살았지 뭐. 어르신들, 이게 바로 고독사의 시작입니다. 왜 말하지 못하면 더 위험할까요? 사람은 아픈 걸 말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 말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병이 커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아파도 참고 넘긴다 병이 더 커진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고 조용히 병이 깊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아프면 혼자 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그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괜히 바쁜데 전화하기 미안해서 이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 건강을 더 걱정하는 건 자식입니다. 그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경로당, 복지센터, 동네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혼자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병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목숨을 살립니다. 어르신들, 아픈 걸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둘째, 먹는 게 달라집니다. 어르신들, 혼자 살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바로 밥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박사님, 혼자 사니까 밥 차려 먹는 게 귀찮아요.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웁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78세 조기순 할머니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남편은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처음엔 반찬도 챙겨 드시고 국도 끓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밥 차려서 뭐해? 대충 라면이나 끓이지. 반찬도 없는데 어제 먹다 남은 김치나 먹지 뭐.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밥을 안 드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면역력을 유지합니다. 밥을 대충 먹거나 제대로 된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밥을 안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줄어듭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감기에도 쉽게 걸립니다. 결국 큰 병이 옵니다. 의학적 근거. 서울대병원 노인영양팀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5%가 영양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영양소를 골고루 못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 혼자 밥을 대충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몸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운다. 혼자 있으면 라면으로 한 끼 때우는 일이 많죠? 그런데 라면에는 나트륨, 즉 소금이 너무 많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계속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라면 한 끼인데요? 아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결국 병이 됩니다. 두 번째, 끼니를 거른다. 어르신들 혼자 살면 밥을 아예 안 먹는 날도 있죠? 배도 안 고픈데 뭐 그냥 넘기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끼니를 자꾸 거르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어르신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냥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오래 누워있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거기서부터 건강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안 챙겨 먹는다. 혼자 있으면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챙겨 먹기 어렵죠? 그냥 김치, 밥만 드시거나 아예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단백질을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잘 걸리고 폐렴, 대상포진, 심하면 암까지 위험해집니다. 네 번째, 비타민이 부족해진다. 야채, 과일을 잘 안 드시면 비타민이 부족해집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속 세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 위험이 올라갑니다. 암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충남 보령에 사는 81세 김태호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김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아침엔 빵 한 조각, 점심엔 라면, 저녁엔 그냥 김치에 밥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빈혈, 근감소증, 영양실조가 다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밥 해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대충 때웠어요. 그게 이렇게 큰 병이 될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혼자 있으면 밥을 제대로 차리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면 그래도 반찬을 나누고 식사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식사가 의무가 아니라 귀찮은 일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금방 무너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녹아내리고 몸속 장기들도 약해집니다.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밥은 약입니다. 제대로 먹어야 몸이 삽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세요. 국, 밥, 채소, 단백질 두부, 계란, 생선.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혹시 밥 해먹기 힘드시면요? 복지관 도시락 서비스 신청하세요. 동네 경로당 급식 이용하세요. 자식에게 부탁하세요. 엄마, 밥 좀 챙겨줘라. 이건 민폐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게 됩니다. 그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세요. 건강은 입속에서 시작됩니다. 밥상이 바로 약상입니다. 셋째,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혼자 살면 어떻게 되나요? 밖에 나갈 일이 없어집니다. 누구를 만날 것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 있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엔 편하죠. 나는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쉬고 싶어요. 나이 들었는데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움직이지 않으면 몸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혈관이 막힙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면 몸속 혈액이 잘 돌게 됩니다.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심장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멈추다시피 합니다. 혈액이 잘 안 돌면 혈관 속에 기름때 같은 게 쌓입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쌓이면 갑자기 혈관이 막힙니다. 그러면 뇌졸중,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둘째,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어르신들, 근육은 안 쓰면 바로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걷다가 쉽게 넘어집니다. 낙상으로 뼈가 부러집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다가 몸이 더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가장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없어지고 계단도 못 올라가게 됩니다. 셋째, 심장과 폐가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도 일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야 숨을 깊게 쉬는데 집에만 있으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러면 폐활량이 줄어서 폐렴, 만성 폐질환이 쉽게 옵니다. 실제 사례, 제가 진료했던 77세 윤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윤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코로나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심장 두근거림과 숨참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허벅지 근육이 거의 30%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그냥 TV 보고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줄고 심장과 폐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데 뭘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몸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걷기 운동을 하세요. 집 근처를 돌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하세요. TV 보면서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이게 폐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몸을 안 움직이면 몸속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줄고 심장과 폐가 약해집니다. 그게 결국 조용히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움직이세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 걸음입니다. 넷째, 말을 안 합니다. 어르신들,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 계시죠? 누구하고 말해요? 자식도 안 오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말을 안 하면 뇌가 굳습니다. 왜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말하기입니다.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하고, 단어를 꺼내야 하고, 입과 혀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가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말을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그냥 조용히 지내다 보면 뇌가 점점 굳습니다. 의학적 근거. 일본의 국립치매센터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100단어 이하로 줄어들면 치매 발병률이 3배로 높아진다고 나왔습니다. 100단어면 정말 적습니다. 밥 먹자. 아휴, 덥네. 이 정도만 말하고 하루를 보내면 뇌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퇴화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 사례. 부산 사상구에 사는 80세 한상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10년째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도 연락을 했지만 점점 귀찮아지고 말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TV나 보고 하루를 보내지 뭐. 그렇게 지내다가 말을 거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찾아와 보니 아버지가 본인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초기 치매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한 어르신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누구하고 말을 안 해서 하루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혼자서 조용히 병드는 과정입니다. 왜 말을 안 하면 치매가 빨리 올까요? 말을 안 하면 뇌에서 단어를 찾는 작업을 안 하게 됩니다. 그 기억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판단력도 약해집니다. 그 감정 표현도 없어집니다. 뇌는 운동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바로 약해집니다. 특히 말하기는 뇌의 전두엽, 측두엽, 해마까지 모두를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 오늘부터 하루에 최소 5분은 말을 하세요. 그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별일 없지? 이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밥 먹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거울 보고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뇌를 깨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말을 안 하면 뇌가 굳습니다. 그게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몇 마디라도 꼭 말을 하세요. 뇌는 말을 해야 삽니다. 작은 습관이 내 뇌를 살립니다. 실제 사례. 할머니가 이상해요. 어르신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전북 남원에 사는 정불래 할머니 82세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초등학교 4학년 손녀와 둘이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자주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밥도 챙겨주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변기 내리는 걸 깜빡한 겁니다. 손녀는 할머니가 실수하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더니 읍내장 보러 가겠다고 화장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엔 화장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립스틱을 바르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거울 앞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손녀가 일하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 갑자기 화장하고 읍내 간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덜컥해서 다음날 바로 시골집에 갔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치매 말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셨나요? 손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뭘 물어도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르신들 혼자서 마음을 삭히고 말을 안 하면 뇌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도 말을 안 하면 치매가 찾아옵니다. 자식도 못 알아채고 손녀도 그냥 넘기고 그러다 이미 뇌가 병든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하면 민폐될까봐 그냥 참았어요. 괜히 가족들 걱정시킬까봐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그게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혼잣말도 좋습니다. 거울 보고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나는 오늘 기분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세요. 손주한테도 말하세요. 오늘 좀 이상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말을 꺼내야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말해야 할까요? 뇌는 말을 해야 살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뇌가 굳습니다. 그게 치매를 부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말 안 하고 참다가 병 키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옆에 있어도 말을 안 하면 결국 병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말하세요. 표현하세요. 혼잣말이라도 하세요. 그게 뇌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사람이 말문을 닫고 속으로만 삼키기 시작하면 몸도 같이 굳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하면 뇌가 굳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표현을 안 하면 몸속에 병이 자랍니다. 어르신들 살다 보면 참고 싶은 날도 많고 말하기 싫은 순간도 많습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참지 뭐. 내가 늙어서 그래. 말해봤자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조용히 참고 살다가 치매가 오고 심장병이 오고 암이 오고 그러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말은 약입니다. 말을 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기억을 찾고 입을 움직이는 동안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혼잣말도 좋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네.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내가 조금 이상하네.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건 혼자 아프고 혼자 참고 혼자 조용히 병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합니다. 또 말하고, 또 표현하고, 또 나누세요. 나는 괜찮아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다. 마음 먹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만세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매일 이렇게 옆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내일도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